그날의 실록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는 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즉위식이 끝난 밤, 새 왕이 혼자 남았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노론의 영수 김귀주가 다른 신하들과 함께 들어온다. 전하, 야심하옵니다. 용체를 보살피소서. 경은 왜 왔소? 축하를 올리러 왔사옵나. 고맙소. 그만 물러가시오. 해경궁 홍씨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 왕이 되셨군요. 예.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즉위 다음 날 새벽, 홍구경이 기다리고 있다. 전하, 어젯밤에 무사하셨습니까? 김귀주가 왔었소. 예상했사옵니다. 경이 필요하오. 지금 당자. 명하시옵소서. 첫 조회, 정조가 신하들 앞에 섰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것을 잊는 자는 과인의 신하가 아니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14년 전 11살 소년 이산이 있었다. 사나, 거기 있느냐? 아버지, 세손저, 안 됩니다. 물러나소서. 영조가 직접 나타났다. 사나, 들어가거라. 할바마마, 아버지를 꺼내주소서. 그리 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죽습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해경궁이 아들을 붙잡았다. 사나, 나가면 안 된다. 어머니를 밀치며 아버지가 거기 있습니다. 네가 나가면 너도 죽는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할 수 있다. 8일이 지났다. 뒤주가 열렸다. 세자 저하께서 흉하셨사옵니다. 그렇군. 그날 밤 영조가 이산을 불렀다. 가까이 오너라. 네 아비는 살 수 없었다. 예. 나라를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죽은 지 1년. 이산은 책을 읽는다. 저하, 야심하옵니다. 알고 있다. 노론 쪽에서 또 움직임이 있어옵니다. 무엇을 꾸미더니 저하를 세 손자리에서 내치려 한다 하옵니다. 계속 지켜보거라. 노론이 이산을 세 손자리에서 내치려 한다는 말이 영조 귀에 들어갔다. 전하, 세 손의 자질을 다시 살피소서. 무슨 말이냐? 혈통이 문제이옵니다. 내 손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산이 홍구경을 처음 만난 날, 전하, 자세가 흐트러졌사옵니다. 누구냐? 홍구경이라 하옵니다. 나가거라. 전하, 노론이 이 새벽에도 사람을 두었사옵니다. 영조가 늙어가고 있다. 후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손 저하, 오늘도 글을 읽으셨나요? 고모마마, 할바마마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대비하셔야지요. 고마우십니다. 영조가 이산을 불렀다. 둘만 있었다. 이상아, 예, 할바마나. 나를 원망하느냐? 아니옵니다. 그래야지. 즉위한 지 한 달. 노론이 먼저 움직였다. 전하, 사도세자 사건은 이미 끝난 일이옵니다. 끝났다고 했소. 예, 전하. 다시 꺼내시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라가 아니오. 자객이 들어왔다. 정조의 처소 안까지. 전하, 자객이 옵니다.
몇 명이냐? 셋이 옵니다. 어서 피하소서. 어디서 왔니? 아직 모르옵니다. 자객 셋이 잡혔다. 정조가 직접 신문했다. 누가 보냈느냐? 죽는 것은 무섭지 않느냐? 멀어옵니다. 저 입을 열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경고했다. 자객 거는 더 캐지 마시오. 왜 그리 말씀하십니까? 파면 팔수록 더 깊은 것이 나옵니다. 어머니도 아십니까? 살아남으소서. 그것이 복수입니다. 정조가 역공을 시작했다. 홍인한을 처형했다. 홍인하는 역적이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그는 공신이옵니다. 궁신이었소. 지금은 아니오. 다음은 누구요? 홍구경이 정조의 그림자가 됐다. 경은 무서운 것이 없느니와. 전하를 잃는 것이 무섭사옵니다. 그것뿐이냐? 아니옵니다. 실패도 무섭사옵니다. 솔직하구나. 홍구경이 도승지가 됐다. 정조의 모든 연락이 그를 통했다. 노론에서 전하의 뒤를 캐고 있사옵니다. 어느 쪽이냐? 심환지 쪽이옵니다. 그냥 두얼. 전하! 움직이는 것을 다 보는 것이 낫다. 홍구경에게 권력이 모이기 시작했다. 대검, 이번 인사에서 저를 부탁드립니다. 두고 보겠소. 이것이 권력이구나. 정조가 홍구경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경집에 요즘 손님이 많다 하더군. 신경 쓰실 것 없사옵니다. 그렇겠지. 전하, 오늘 보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들어보겠소. 홍구경의 여동생이 후궁이 됐다. 그러나 일찍 죽었다. 괜찮으냐? 원빈 마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안다. 서신이 잘못했사옵니다. 육숨을 부렸습니다. 쉬어라.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노론 세력을 꺾으려면 칼이 아닌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만든 곳 규장각. 겉으로는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왕권을 지킬 인재들을 키우는 비밀 기지였습니다. 신분이 낮아 버림받은 천재들. 정조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노론의 눈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규장각을 세웠다. 왕의 학문을 위한 곳. 그러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여기서 공부하라. 과인도 함께 하겠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황공할 것도 없어. 그냥 공부하면 된다. 족을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왕이 신하보다 똑똑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들이 경전 한 구절, 역사 한 대목을 들어 자신을 압박할 것임을. 그래서 그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촛불이 꺼질 때까지,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까지. 왕좌를 지키는 건 칼이 아니라 지식이었습니다. 정조가 밤을 새워 공부했다. 신하들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 전하, 충소사. 저들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 저들이라 하시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진다. 과거 시험장. 조선 500년 동안 이곳을 장악한 자가 권력을 쥐었습니다. 노론은 이곳에서 자기 사람을 뽑아 조정을 채웠고 왕은 그저 형식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조가 직접 시험장에 나타났습니다. 규장각을 세우고 밤마다 책을 읽은 이유, 그 답이 지금 펼쳐집니다. 정조가 과거 시험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전하께서 직접 나오시다니. 내가 직접 뽑겠소. 전례가 없사옵니다. 새로 만들면 됩니다. 왕이 신하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 그것도 직접 붓을 들어. 이것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뜻을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규장각을 세우고 과거를 직접 관리하며 인재를 모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진짜 개혁을 시작하려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울 동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채제공이 불려왔습니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편지를 썼다. 직접. 전하, 채제공이 왔사옵니다. 앉으소! 황공하옵니다. 나를 도울 수 있겠소. 목숨을 걸겠습니다. 규장각, 정조가 만든 이 공간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넘어 실력 있는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노론도, 남인도, 심지어 서울 출신까지.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조선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오늘 밤 논쟁은 위험한 경계를 넘어섭니다. 누군가 감히 입에 담기 꺼려하던 말, 청나라를 배우자는 주장이 터져나옵니다. 정조가 규장각 학자들과 밤새 토론했다. 전하, 청나라의 기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랑캐에게 배우자는 않냐? 오랑캐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맞는 말이오. 왕좌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더구나 정조에게 궁궐은 언제나 경계해야 할 전쟁터였습니다. 신하도 친족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시절, 정조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한 사람 앞에서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의빈성씨. 정조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전하, 혼자였어. 송구하옵니다. 왜 송구하오? 나도 가끔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싶소. 왕이 되고 11년, 정조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도세자 앞에서 아들이라 불릴 수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도 자신의 뒤를 받쳐줄 혈육도 없었습니다. 외로운 개혁은 그렇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82년 9월 7일 창덕궁에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묵직하고 태어났다. 전하, 원자 아기씨가 탄생하셨사옵니다. 아버지, 아들이 생겼습니다. 묵직하고 낮은 중저음, 역사의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왕은 늘 강해야 했습니다. 신하 앞에서도 백성 앞에서도 혼자 있을 조차도. 그렇게 정조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 창덕궁 깊은 곳, 왕이 아닌 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에서 정조는 처음으로 그 무거운 갑옷을 벗습니다. 정조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오셨사옵니까? 피곤하오. 쉬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이 나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여인마저 떠나보냈습니다.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비였고 한 사람의 남편이었던 정조.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궁궐과 차가운 옥좌뿐이었습니다. 강했던 왕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앞에 놓인 밥그릇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효세자가 죽었다. 그리고 의빈성씨도 세상을 떠났다. 전하, 드시옵소서. 전하, 나가거라. 세상이 왕으로 산다는 건 누구보다 강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도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떠나보낸 뒤 정조는 혼자 그 앞에 섰습니다. 왕이 아닌 한 사람으로.
정조가 혼자 묘를 찾았다. 많이 힘들었어. 다음엔 평범하게 태어나오. 가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후 정조는 더욱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역설적이게도 신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구경. 한때 정조의 칼이자 방패였던 그 사람이 어느새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임금이 아닌 홍구경을 먼저 찾았고 정조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구경이 너무 높이 올라갔다. 대감, 이번 일은 어찌 처리하오리까? 내가 알아서 하겠소. 전하, 괜찮으시오다. 괜찮다. 왕에게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함께 견뎌낸 홍구경.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켜온 그 사람. 그러나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신하가 임금처럼 군림하기 시작했고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이제 정조는 선택해야 합니다. 완으로서 칼을 빼들 것인가? 친구로서 눈 감아줄 것인가? 아들을 잃은 뒤 처음 내리는 결단입니다. 정조가 채제공을 불렀다. 홍구경을 내보내야겠어. 예, 전하. 내가 키운 것이요. 내가 끝내야 하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서 보낸다. 그것이 내 마지막 의리요. 권력이란 칼날 같은 것입니다. 함께 적을 베던 칼도 때가 되면 돌려놓아야 합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홍구경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홍구경과 함께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왕은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먼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오늘 정조가 그 결단을 내립니다. 홍구경이 쫓겨나는 날, 전하, 신이 잘못했사옵니다. 경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전하, 고향에 가서 잘 살아라.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몰락한 홍구경. 그는 고향 충주로 유배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임금의 그림자였던 남자, 세자의 대리청정까지 꿈꿨던 남자가 40도 되기 전에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홍구경이 고향에서 죽었다. 혼자. 전하, 소신이 그리웁니까? 소신은 그리웠사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자가 가장 멀리 떠났습니다. 한때 정조의 칼이자 방패였던 홍구경. 그가 쓸쓸히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함께 꿈꾸던 두 사람, 이제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홍구경의 부고가 도착했다. 전하, 홍구경이 고향에서 안나, 잘 컸다. 홍구경이라는 칼을 거두고 이제 정조는 자신의 진짜 꿈을 꺼내듭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수원,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 하지만 노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성이 완성되는 순간 자신들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정조가 수원에 새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기다. 수원의 성을 쌓는다. 막대한 비용이 드옵니다, 전하. 알고 있어. 백성의 노역도 문제이옵니다. 돈으로 한다. 노역을 시키지 않겠어.
묵직하고 나른 지 석 달, 정조는 수원 화성공사에 몸소 나섰습니다. 임금이 공사장에 나타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만류했지만 정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과 함께 만드는 도시, 그것이 정조가 꿈꾼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임금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조가 직접 공사장에 나타났다. 임금시차가 그냥 일하시오.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니오. 전하, 이 돌이 단단하지 않으면 말씀해 주소서. 잘 만들고 있어. 고맙소. 1789년 정조 13년 수원 화산 아래 사도세자의 세묘역 현룡원이 완성됩니다. 28년 만에 아버지를 서울 배봉산의 좁은 땅에서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손을 잡고 능에 오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뒤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1살 소년. 그가 이제 임금이 되어 아버지를 위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정조가 아버지 묘에 참배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 모셨구나.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만들게 하셨습니다. 1795년 윤 2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년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평생 고통받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위해 정조는 8일간 화성행차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 조선의 왕이 백성도 아닌 신하도 아닌 오직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 펼쳐집니다. 해경궁 홍씨 회갑잔치. 정조가 직접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오래 사서서.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아들이 어미에게 무릎 꿇는 것이 어찌 아니 됩니까? 1794년 9월 마침내 화성이 완공됩니다. 10년 구상, 2년 8개월의 공사. 정조의 꿈이 거대한 성곽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신분제를 넘어 백성들이 함께 땀 흘린 기적. 하지만 정조의 눈빛은 차분합니다. 성을 쌓은 것은 시작일 뿐, 그가 진짜 쌓고자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성이 완성됐다. 전하, 해냈사옵니다. 아직 멀었어. 무슨 말씀이신지. 도시를 만들었소. 이제 나라를 바꿔야 하오. 함께 하겠습니다. 화성은 완성되었지만 정조의 꿈은 아직 반쪽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 중심에 채제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오른팔을 제거하면 왕도 흔들린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칼날은 충신을 향했습니다. 노론이 채제공을 공격했다. 채제공은 나라의 해가 되는 자유입니다. 이유가 뭐요? 권력이 너무 큽니다.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말이오. 노론의 칼날이 채제공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정면 대결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선택한 것은 은밀한 편지 한 통. 노론의 핵심, 심환지에게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공개된 명령보다 은밀한 손길이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이 편지 한 장이 조정의 판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정조가 노론 심한지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 심환지, 네가 영리하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 더 멀리 본다. 심환지에게 전해라. 아무도 모르게. 묵직하고 낮은 중저음, 역사의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화성을 쌓고 어머니께 예를 다하고 노론과 손을 잡으려 했던 정조. 하지만 새로운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천주교. 조선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사상이라 했습니다. 신하들은 칼을 빼라 했고 정조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명분이었고 백성을 죽이는 것도 명분이 될 터였으니까요. 왕의 개혁과 신하들의 칼날이 마주한 순간입니다. 정조가 천주교 문제로 신하들과 부딪혔다. 천주교는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합니다. 백성이 믿는다고 다 죽일 수는 없어. 전하,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한 것과 잔인한 것은 다르오. 평생을 함께한 벗이자 개혁의 동반자였던 채제공. 그가 이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탄핵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그였지만 세월만큼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임금의 체면도 잊은 채 병상을 찾습니다. 이별이 가까워질수록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채제공이 죽어가고 있었다. 전하,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오셨습니까? 보고 싶었어. 전하, 부탁이 있사옵니다. 말하시오. 살아남으소서. 세상은 그를 홀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동지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채제공마저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 순간 정조의 몸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난 작은 종기. 그러나 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조가 홀로 남았다. 그리고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다. 전하, 의관이 진찰을 청하옵니다. 괜찮다. 전하, 등의 종기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정조는 혼자였습니다. 개혁의 동지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끝없는 당쟁은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몸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난 작은 종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것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급히 불려온 의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종기가 심해졌다. 의관들이 불렸다. 전하, 이 종기는 심상치 않사옵니다. 낫겠느냐? 정성껏 치료하면 나으실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이 쓰러지면 누가 웃을까요? 정조가 평생 견제해온 노론 세력, 그들은 지금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퍼지자 오랜 침묵을 지켜온 심환지가 움직입니다. 그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론이 왕의 병 소식을 들었다. 왕이 아프다. 의관들이 고친다 하지 않습니까?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된다. 묵직하고 남편을 뒤주에서 잃고 시아버지와 손자 사이에서 평생을 걸어온 여인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8, 뒤주 앞에 무릎 꿇던 그 소년이 쉰을 바라보며 병상에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버텨왔는지, 그리고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해경궁이 아들을 찾아왔다. 좀 어떠하오? 괜찮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면 안 된다. 어미보다. 걱정 마십시오. 평생 이루고자 했던 계역, 아버지를 위한 신원. 정조는 모든 것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곧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러 갈 시간. 조선의 개혁군주는 마지막 순간 왕이 아닌 아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마지막 편지를 썼다. 전하, 무리심사. 아버지, 다 했습니다. 이제 갑니다. 불태워라. 왕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처방전을 놓고 의관과 신하가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약이냐, 독이냐. 그 경계에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춰섰습니다. 이제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떤 약이 임금의 입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의관이 처방을 내렸다. 그런데 약이 이상했다. 이 약은 독합니다. 약한 모내는 위험합니다. 그래야 낫지 않겠어. 하지만 전하를 위한 일이요. 조선의 개혁군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마신 약에는 치유가 아닌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기 치료를 위해 처방된 약. 그것을 삼킨 뒤 종조의 몸은 회복이 아닌 급격한 악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과연 이 약은 누구의 손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왕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약을 먹은 뒤 정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전하, 정신이 드시니까. 약이 이상하다. 전하, 네가 한 것이냐? 창덕궁 대전박. 신하들 사이로 불길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왕이 위독하다는 것. 그런데 더 섬뜩할 소문이 있었습니다. 약을 드신 뒤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 누군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 궁궐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신하가 입을 엽니다. 소문이 퍼졌다. 왕이 죽어간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시오? 그 약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은 전하를 위해 기도해야 하오. 1800년 6월 27일 창경궁 영춘원. 의문의 약을 마신 지 나흘째 정조는 이미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사도세자의 한을 풀고 조선을 바꾸려던 49년의 생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뒤주 속 남편을 지키지 못했던 그날처럼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경궁이 아들 곁을 지켰다. 어머니, 여기 있다.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까? 잘 모셨다. 걱정 말거라. 고맙습니다. 정조 24년 6월 28일 새벽, 열흘째 앓던 왕의 솜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왕. 개혁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49의 젊은 나이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역시 그분이었습니다. 정조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아버지, 아버지. 과인이 갑니다. 이산아, 1800년 6월 28일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종기 치료라던 약을 먹은 뒤 하루 만에 찾아온 죽음.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 해경궁은 아들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49년의 삶, 그 끝자락에서 정조는 무엇을 남기려 했을까요? 역사의 물음표 앞에서 한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정조가 눈을 감았다. 49세였다. 독살인가 병사인가? 역사는 아직도 묻고 있다. 전하, 전하!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